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H1Z의 설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병대 AH1Z의 바이퍼의 위상과 활약, 그리고 이전 코브라와의 차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헬기가 나타난 이후 그 유용성은 월남전과 중동전에서 여실하게 증명되었죠. 그 중심에 HH1이 있었고, AH1이 제시한 공격 헬기의 사상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을 막론하고 그 표준이 됩니다. 그 표준이 될 정도로 잘 설계된 기체이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는 전장에서 적응을 위해서는 개량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미 육군이 공격 헬기를 AH-64 아파치로 전환하면서 추가적인 개량은 해병대의 요구사항을 주로 수용하는 것으로 진행되죠. 먼저 무장 부분의 강화. 이전에 안되던 헬파이어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대전탄 차능력은 토우 미사일 기반으로 사용되었지만 조준과 유도에 여러가지 단점이 있는 토우 미사일보다는 최신 레이더 유도 미사일 기반의 헬파이어 미사일 탑재가 요구되어 작동됩니다.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솔직히 공격 헬기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사용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더욱이 AH-1의 덩치에 사이드와인더가 달려있는 걸 보면 저게 제대로 날아가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공군이 제공권을 완벽하게 제압한 상황에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 AH-64 아파치와는 다르게 아음속의 적 공격기 또는 적 공격 헬기와의 전투까지 상정해야 하는 AH-1의 특성상 대공무장으로 사이드와인더의 탑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전투 능력이 강화됩니다. 강화된 쌍발 엔진을 통한 출력 향상을 통해서 장갑이 강화되어 주요 부분이 23mm 기관포에 대한 내탄성까지 가해지게 되죠. 이런 방어 능력은 서방 최고 수준의 방어 능력을 가지는 AH-64 아파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이런 요건이 적용되어 해병대에 채용된 기체가 AH-1W 슈퍼 코브라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기능이 개선되긴 했지만 1960년대 설계를 기반으로 한 1990년대에 개발된 AH-1W 슈퍼 코브라는 21세기 전쟁에서 운영되기에는 부족함이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AH-1W 슈퍼 코브라는 걸프전에서 이라크전에서 높은 활약을 했고 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기체임에는 틀림없지만 중량이 증가된 헬파이어와 전천 후 전투 능력을 감안하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AH-64 대비 떨어지는 무장 탑재 능력은 가급적 장시간 지상 병력을 지원해야 하는 요건을 가진 지상 공격 헬기의 요건 대비 아쉬운 부분이었죠. 이전의 모든 아쉬움에 대한 개량을 진행하면서 이름도 코브라에서 또 다른 독사 바이퍼로 바뀌게 됩니다. AH-1Z 바이퍼로 바뀌면서 먼저 엔진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GT700 401 엔진 대비 새로 도입된 GT700 401C 엔진은 기존 401의 마이너 체인지이긴 했지만 출력이 향상되고 내부 식성이 추가되면서 유지 보수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강화된 출력은 최대 이륙 중량을 증가시켜서 무장 운영의 유연성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체의 한계상 AH-64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죠. 스펙상으로 AH-1W 슈퍼 코브라부터 헬파이어 최대 탑재량은 16기라고 하긴 하지만 그걸 다 탑재하는 경우는 엔진 출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쏘고 숨는 민첩한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부터 대형 기체의 고출력 엔진을 기본으로 설계된 AH-64에 비해서는 탑재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AH-1 시리즈 중 유일하게 사엽 로터가 적용됩니다.
진동, 소음, 조종성 등의 성능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AH1은 부족한 출력으로 가급적 가벼운 2엽 로터를 사용해왔습니다. 엔진이 강화된 AH1Z에 이르러서는 4엽 로터로 변경됐고요. 가장 큰 이유는 출력이 강화된 엔진으로 인해 이전보다 무거워진 중량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 상황에서 개선된 설계, 신소재 사용 통해서 기존 대비 높은 운영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무거워진 중량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엔진 출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존 대비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기체 도입 의사결정 시점이 2005년이라는 사실은 이전에 개발된 AH1W뿐만 아니라 AH64E와 비교해도 조준, 탐지 능력이 향상됐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관포, 헬파이어 미사일, 로켓을 조합한 무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지상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용 헬기는 기수에 회전식 기관포를 탑재하는 것이 거의 운영의 아이콘처럼 표시됩니다만 AH1에 탑재된 20mm 게틀링포는 신뢰성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설계의 기본이 되는 6총신 M61 게틀링포는 신뢰성, 성능이 모두 발군인데 비해 3총신으로 변경되면서 신뢰성이 크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M61에 넘는 회전 포탑이 설계의 복잡성을 만들긴 했지만 30% 이상의 고장과 작동 불량으로 인해 미사일과 로켓포를 사용해서 적을 격파하는 전과가 더 높습니다. 공격용 헬기는 항공무기란 이미지보다는 지상 병기에 준해서 가장 높은 기동성을 가진 병기란 인상이 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차, 장갑차에 비하면 높은 속도와 기동성을 가지고 우위를 지니지만 고공, 고속을 비행하면서 높은 수준의 레이더와 대전자 방어수단을 지닌 고가의 전투기에 비해 대공 무기에 취약하고 건물, 나무, 언덕 등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은폐, 엄폐하면서 접근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는 날아다니는 지상군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특히 해병대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가지 돌발 상황에 대응하면서 지상군을 근접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 전차와 최악의 상황에서는 적 항공기와의 전투까지 수행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을 상정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준비와 장비가 완료된 지상기지가 아니라 상륙함의 함상에서 이해함하는 AH1Z는 기체가 가진 스토리에서 매력적인 기체죠. 2005년에 도입되고 사용되고 있는 기체지만 해병 전력의 감축으로 인해 27기가 조기 퇴역되었습니다.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드론 같은 무인 전력으로 투자가 변경되면서 전력 감축의 대상이 된 거죠. AH1Z뿐만 아니라 UH-1Y, MV-22, F-35 등 항공 전력과 지상 전투 병력의 감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공격 헬기만의 감축 상황은 아닙니다. 미군의 최전방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분투하는 이미지의 AH1Z의 퇴역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최선봉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제국주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미 해병의 전투 능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AH1Z의 감축과 퇴역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향후 미군의 새로운 전략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관심이 가고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